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8일이고요. 아침 7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 다 가고 있네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2021년도 중순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사실 그 이상직에 대해서 구속 체포동의안 국회가 내줬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사실상 반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법원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김명수 눈치를 보지 않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직이 한밤에 구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잡는 그날까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될 텐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중에 중요한 한 걸음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상직은 문재인, 문다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사조다 라고 외쳤던 이상직 한밤에 구속됐습니다. 이스타 500억대 횡령 배임입니다. 이상직 전주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5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전국에서 국회의원이 됐으니 민주당 의원이고, 문제가 심하게 되자 발을 살짝 뺀 것 뿐이죠. 민주당에서. 이상직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 일부 쟁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상직 충분히 소명했다. 이상직은 오후 2시부터 5시 55분까지 4시간 가까이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직은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답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이스타항공 노조원들 이상직을 구속하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사람들 다 좌파들이에요. 민노총에서도 이상직을 구속하라.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이유도 민노총이 껴있기 때문이죠. 꼬리 자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주지법 앞에서 배임 횡령, 정리해고 주범, 이상직 구속 처벌 및 악의적 운항 중단, 임금체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의 구속을 촉구했는데요. 이게 민노총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한테 협박한 거죠. 적당히 지금 민노총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재인이 동력이 없으니까 민노총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상직을 잡아넣게 되면은 문재인에겐 큰 타격이 되겠죠. 민노총이 이상직 잡아넣으라고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들 뒤에서는 다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주교도소로 이동을 했고 7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으로 이상직이 이런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사 돈 58억 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정치자금, 선거 기탁금, 딸의 오피스 임차료, 그리고 포르쉐 등으로 사용한 거죠. 자, 근데 저런 얘기들 중요하지만은 포르쉐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거야 개인사고 처벌 받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스타 타이항공 아니겠습니까? 이스타 타이항공의 비용에 이상직이 배임과 횡령 과정에서 만들어진 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수금 이런 걸 이용해서 이스타 타이항공의 운영비를 마련했다는 말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스타 타이항공에는 문재인의 사위가 관여돼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의 딸과 사위와 손주까지
태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딸이, 그리고 손자가 미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북유럽도 아니고 태국을 갔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타 타이 항공은 누가 봐도 이스타 항공과 깊은 연관이 있고 이상직이 바로 그 창업주죠. 이제 문재인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문다혜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손주가 무슨 죄입니까? 자, 그런데요, 결국 이런 하나하나의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에서의 그런 배신 행위들, 그죠? 민노총의 분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요, 지금 문바들, 그리고 문재인 세력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라면 정권 재창출 못할 테니까 민노총도 다른 데 줄댈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분열됩니다. 분열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을 갖고 또 매의 눈으로 감시하면서,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지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검찰총장 후보 14명 아주 충격을 줬었죠. 임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전 처음에 진짜로 임은정 급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장난으로 한 거겠지. 아니, 장난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냥 일단 넣어줘서 임은정의 급을 높여주려고 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성윤 안 되고 한동수 안 되면은 임은정으로 강행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결국 검증 절차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쿨하게 철회를 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어차피 안 시켜줄 거, 내가 저자들한테 내 인사자료, 내 개인사 오픈할 필요가 뭐 있냐, 안 한다, 시켜줘도 안 한다, 또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괜히 오해만 살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새파란 임은정은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14명으로 좁혀졌는데요. 박범계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14명 모두 국민청거 후보들이다. 천거 후보 중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국민 천거를 하게 되면 별하별 사람들에 대해서 천거가 들어갈 텐데 14명만 천거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박범계가 이것도 나중에 과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각종 법조인들, 자기가 아는 사람, 그냥 동네 변호사 다 넣었을 거라니까요. 근데 14명으로 좁혀졌고 14명 천거 후보 중 제외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진행원 안 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박범계가 지금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누가 봐도 이성윤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수, 그리고 임은정. 근데 지금 임은정 기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한동수 원래 판사 출신이고 우리법연구원인지 뭐 국제법연구원인지 출신이고, 조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두면서 임명한 사람이 한동수죠. 임은정은 이게 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사라는 걸 해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보면 그냥 SNS나 열심히 했지. 그런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를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추천위 회의 당일 심사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안 시켜줄 거기도 하지만 시켜준다 하더라도 수사 능력으로는 한동훈이 최고라는 거는 안팎에서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시켜준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는 얘기 프레임 씌워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한동훈은요, 그 추미애에게 일개 장관이라는 말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저 심사 좀 해주세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박상기 앉아있잖아요. 뭐 안진 이런 사람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평가받느니 그냥 귀양가 있겠다. 선비의 자세죠. 어차피 정권 바뀌면 한동훈에게는 적절한 자리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임은정, 이거 만약에 임명할 리도 없지만은 이게 보험으로 껴는 것 같기는 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만약에 이성윤이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인사검증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임은정이 적임자다라는 소리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인사검증까지 받았으니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이게 코미디도 아니에요. 코미디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 그거 제가 영상 올렸는데 많이 안 보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낚시 영상이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부분들이. 어떻게 임은정을 검찰총장 후보로 넣느냐. 이거 말이 되느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강행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역풍의 조짐, 검란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추천위에 이성윤 포함 심사자 대상을 전달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소 갈림길에선 이성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검찰 안팎에서 역풍의 조짐, 검란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스스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이성윤에 대한 불만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검찰 밖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는 격앙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한판 크게 붙는다는 거죠. 검찰 밖에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비들, 전직 검찰총장, 전직 검사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요,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청거된 임은정을 비롯한 이성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추천위에 전달을 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청거된 후보들 중 차기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려서 심사 대상자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국민 청거된 전원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 청거,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청거됐을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청거를 했다면. 근데 지금 보면은 모두 전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하죠. 거기에 하필이면 왜 임은정이 껴있냐.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앉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죠. 지금 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올렸다라고 얘기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사 대상자의 이름을 올린 이상 이성윤이 추천위 회의 결과 3명 이상을 뽑는 최종 후보군에 들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상 추천위가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9명 중 5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 문바라는 얘기죠. 검찰수사12위원회가 변수로 꼽히지만 미뤄졌어요. 날짜가 잡히질 못했어요. 조남관 총장이 속전속결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대검찰청 내 부장검사들은 다 문바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검사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이성윤의 전략 그리고 문재인 박상기의 전략은 박범계의 전략은 이성윤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는 순간 어떻게 기소를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박범계가 대통령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얘기했어서 이것은 코드 인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수심위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성윤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겠지만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시점이 문재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데 이 문재인은 지금 정치적 부담보다는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지금 이상직이도 구속이 됐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나만 문제가 아니죠. 이상직과 연관 있는 우리 딸 다혜는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겠죠. 그래서 검찰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윤석열 총장 징계, 편향된 검찰 인사 등을 자행한 현 정권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결국 이성윤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김명수가 결정 낼 때까지는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 검찰총장으로 적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검찰 내에서 이미 사실은 검난 한두 번 일어났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하나가 되었던 검사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성윤이 검찰총장 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우려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탄식이 흘러나온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서 이성윤에 대한 검찰 내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 현직 검사,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라는 이성윤은 이미 자신의 사건을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면서 공수처에 이첩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서 일선 수사팀의 표적 수사 운운하며 수심위까지 신청한 사람입니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고 공수처에게 자기 수사를 맡기자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을 시키냐는 거죠. 석동현 변호사, 예로부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꽃인데 지금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후배들에게 신망을 잃고 기소 문제가 거론되니 이것은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니 선배들의 심정이 복잡하다. 마음을 비워라.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 피고인 신분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더 이상 버틸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라.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 검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자체의 신뢰성이 무너졌다. 이대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남은 1년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검사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을 생각해 볼 때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용민이, 김용민이죠. 우려가 있다라고 부담감을 드러냈답니다. 용민이가 부담감을 드러냈을 정도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용민이는요, 조만간 문재인 배신할 겁니다. 김용민은 아마 이재명한테 쪼르르 달려갈 거예요. 족보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죠? 조응천 의원, 박범계의 말을 놓고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공정한 결정이다. 결연한 의지와 용기다 얘기했는데요. 이성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이죠. 결연한 의지와 용기. 용기가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검사들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10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40% 이상이 검사 관련 사건이라고 김진욱이 협박을 넣고 있는데요. 막상 김진욱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한 달째 이규원 사건 문개기, 그러다 보니 이광철 윗선 수사도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이 김진욱의 실체죠. 문재인을 지키겠다. 문재인의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나선 겁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이규원 사건에 대해서 한 달 넘게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거 지금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문다혜의 비밀, 문준용의 비밀, 정숙씨의 비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광철입니다. 울산 암영수사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상직 관련해서 갖고 있는 정보도 이광철이 제일 많아요. 이광철이 구속이 되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뭐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 그 이후의 삶이 일가가 그야말로 그 구족을 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진짜. 그런데 지금 이 수사를, 이광철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맡고 있다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사건 문개기가 검찰 수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이광철 소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붙잡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은 김학의 성접대에 대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출금 사건도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변필건 부장이죠. 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정섭도 대단하고요. 변필건은 진짜 대단해요. 왜냐면 자기 직속상관이 이성윤이잖아요. 이성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수사합니다. 이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변필건 부장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이규원에 대해서 그냥 제이첩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죠. 수원지검은 지금 이성윤을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남관 총장이 아직 사인을 안 해주고 있죠. 아마 지금 그 수사심의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이성윤이 검찰총장 되면 어쩌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혹시 본인이 검찰총장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조남관 총장 대행님, 대행 딱지는 이번 정권에선 절대 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만약 떼려고 한다면은 뭔가 큰 딜을 해야 되는데, 이미 눈밖에 나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성윤을 그냥 기소하시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거 조남관 총장 대행님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죠? 똑똑한 분이신데. 서울법대 나와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그런 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나으실 텐데요. 다만 행동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이렇게 계속 질질 끌 이유가 없습니다. 집어넣어야죠. 자,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이광철입니다. 그래서 이광철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조사했고요. 기소만 남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중앙지검은 지금 소환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 공범인 이규원 문제가 공수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앙지검으로서는 이광철과 이규원의 진술을 상호 검증하면서 수사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이규원 건을 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광철을 소환했다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공수처가 아예 이광철 부분까지 넘기라고 할 가능성도 중앙지검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이광철이 김진욱의 고등학교 후배랍니다. 진짜 제가 막 검사들, 공수처장들 이런 사람들 고등학교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참. 김진욱 고등학교 어디죠? 한번 검사해 볼게요. 김진욱 학력 나오지도 않아. 잠깐만요. 대구 출신이라는데 고등학교 서울에서 나왔을 거거든요. 이 김진욱이. 보자. 보성고 나왔네. 이광철이랑 보성고 선후배 사이네. 5대 사립 보성고 출신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다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다 얽혀져 있어요. 그때 이찬희 변호사 여기저기 공수처에 다 얽혀져 있다, 추미애랑 얽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후배네. 그래서 지금 지켜주려고 한다. 야, 이거 복잡하죠. 이성윤은 경희대법대 후배고 김진욱의 후배는 이광철이고 이광철은 이성윤이랑 친하고 김진욱은 이성윤한테 제네시스를 갖다 바치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 진짜 보성고등학교가 송파에 있어요. 송파 강동인가 송파에 있는데 원래는 시내에 있었죠. 예전에는. 참.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진짜 자기들이랑 같은 학교들 안 나왔으면은 이 정권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김진욱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동안엔 이찬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찬이도 추미애랑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했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런 법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사라든지 공수처장 인선에 가장 영향력이 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광철이네. 그죠? 이광철이네. 참.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예, 올림픽 공원 앞에 있다고 하네요, 보성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성고도. 예.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김진욱과 이광철이 나온 학교가 됐네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성고 출신 많으실 텐데 씁쓸하시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고등학교 잘못은 아니죠. 자, 문재인 도보다리 풍경이 선하다. 다시 대화할 시간이다. 이제 또 쿨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북한만 바라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인 27일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면서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년 이상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얘기했는데요. 도보다리의 풍경,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났던 도보다리의 풍경이 선하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김정은과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도보다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고 입으로 무언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김정은에게 전달됐던 게 무언가요? 자, 주관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긴급속보 홍철기 시청을 하시면서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겠죠. 이 문재인이 눈에 선하다는 도보다리의 풍경, 그날 김정은에게 전달된 물건은 무엇일까요?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안타깝다. 지금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가야 된다. 아니, 북핵 폐기를 얘기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참, 제가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인영, 국회 비준을 한다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2018년 도보다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댓글 올려준 USB, 저것을 국회에서 인정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회 차원에서 180석을 이용해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겠다는 것은 USB 넘긴 것이 간첩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였고 국회가 인정한 절차였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참 대단해요. 제가 한숨을 안 쉴 수가 있고 물을 안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댓글이 물 좀 마시지 마세요. 맨날 그 신뢰도가 떨어져요. 막 이러시는데 물을 안 마실 수가 있냐고요. 진짜 한숨을 안 쉴 수가 있냐고요. 미국 백신 풀겠다. 12시간 전 백신 봉쇄. 미국을 때린 문재인만 머쓱. 한미소통 정상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백악관의 계획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는가.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을 외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이 1,000만 회분을 외국에 배포할 수 있고 5천만 회분 백신은 5~6월에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을 했는데 몇 시간 전에 문재인은 여유가 있을 때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얘기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이 나가고 있다라면서 미국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2시간 만에 나눠주겠다고 얘기했죠. 결국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백악관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청와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을 비난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미국만큼 전 세계에 공헌을 하는 나라가 없는데 걷다 대고 징징댄 겁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또 도보다리의 광경이 눈에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문재인의 정체 무엇일까요?
문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문재인과 대비되는 다른 사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에 핵 탑재 가능한가? 윤석열은 열공 중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핵 탑재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엔결의 위반이 아니다 라면서 순항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지 않는 정권에 일침을 놓은 겁니다. 문재인에게 일침을 놨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함께 간다면서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친구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과 최근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 김성한 차관이고요. 이 사람은 사실 대한민국 넘버원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대광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된 윤석열 총장과 김성한 원장의 인연은 이철우 등과 함께 50년이 넘는 친구 사이인데요. 지금 보면 이철우는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계속 발표하고 인터뷰하고 있고요. 김성한 원장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 윤석열 총장도 마음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놈의 54년의 인연, 윤석열 총장도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조국 사태 때 이철우와 연을 끊고 있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인기가 올라가자 이철우가 옆에 딱 붙었거든요. 54년 친구, 둘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윤석열 총장이 김성한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두 시간씩 외교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식 같은 거는 우리가 윤석열 총장 지식이 있구나 이건 다 아는 거니까요. 국가안보상 중요한 첨단 신무기의 필수적인 민군용도 품목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의 발전에 성패가 걸린 전략물자가 반도체다. 그리고 중국이 문제다. 결국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미국 편을 들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한 교수가 윤 총장이 나노기술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 반도체 전쟁에 관해선 고민을 많이 했고 내가 한 수 배우다시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기업에 대한 이해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등 굵직굵직한 기업 수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기업특수수사 전문가로서 이력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라는 중심축이 단단해야 주변국 관계도 원활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힘의 역학구도상 비빌 수 있는 언덕과의 관계가 단단해야 러시아, 일본, 중국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왜?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중국이 거만해지죠. 중국이 대국을 따라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입니다. 러시아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일본도 말도 안 되는 일본과 동맹 관계,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 협력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비빌 언덕 미국과의 관계가 탄탄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중심축이다가 윤석열 총장의 입장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말로는 문재인도 한미동맹을 얘기한다. 말로 얘기합니까? 한미협력을 얘기하지 한미동맹 이제 얘기하지 않아요.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북핵 폐기를 이뤄내야 된다. 문재인은 북핵 폐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에서 원전도 사라지게 하고, 핵이니까 원전도 사라지게 하고 미국의 핵 우산,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막아주는 핵 우산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김성한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순항미사일 그리고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문가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김성한 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의적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순항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에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 핵무기 정도 탑재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랬겠느냐라고 김성환 원장이 얘기한 거죠. 북한의 미사일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을 공격하는데 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인 겁니다. 탑재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 공격할 수 없는 건데 왜 탑재하겠느냐라고 답변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반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성환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야.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야. 자, 야포에도 핵이 탑재될 수 있어요. 야포에도 30km, 40km 날아가는 야포에도 탑재될 수 있고요. 순항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고요. 방사포에도 탑재하려면 탑재할 수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당연히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며, 거기에는 핵이 탑재된다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문재인의 입장은 뭐죠? 단도미사일이죠.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과 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재인의 안보관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은 1번, 윤석열의 안보관을 생각하고 싶으신 분은 2번, 문재인의 친북, 친중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은 1번, 윤석열의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김정은도 얘기를 했습니다. 상형탄두의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 로켓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 전술 무기들도 연이어 개발했다. 전술이라고 얘기했죠? 전략이 아니라 전술 무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성환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점이 있어서 토론 후에 내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을 정도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로 꼽히는 김성환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누구를 도와줬죠?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줬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했고요.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때 무너졌던 한미 동맹을 회복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2012년, 2013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냈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이, 그죠? 한미동맹이라는 철학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문제없이 극복해냈던 외교안보 철학이 윤석열 총장에게로 계승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지금 러시아 관계도 한미동맹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최문순 이번에 그 차이나타운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오히려 강원도민들, 국민들을 갖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러시아 대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백신 북한에 공급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되었죠.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위에서 최문순이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에게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를 북한 원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또 있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산이 원래 조선시대 때까지는, 일제시대 때까지는 원산은 함경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산이 강원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강원도에 공급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산에 갈마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